자, 이번 시간은 공법 체계도 22번째 강의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정비계획의 입안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라는 파트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기본계획을 만든 다음에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으로 넘어오고 정비구역이 최종적으로 지정돼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5명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군수는 빠져야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이런 분들이 자기 도시 안에다가 이런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기본계획은 보면 자 이게 서울시 전체라고 가정하고 서울시장님이 서울시 안에다가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요. 정비기본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낡은 동네 홍은동, 전농동 이런 상계동에다가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는 것이 기본계획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비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을 만들고 나서 지정하고 나서 거기다가 이런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또 세부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홍은동 정비 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전농동 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을 또 수립하고 또 상계동 같은 데다가 정비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은 입안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홍은동 예정구역에다가 이런 건폐율 용적률을 몇 %로 할 건지 그 범위까지 정해주는 거죠. 자, 이게 기본계획의 내용들이죠. 기본계획에는 이런 예정구역을 발표하고 정비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해라, 수립 시기,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게 기본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 앞으로 가셔서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서울시장님이 예정구역을 정하면 서울시 아래 구청장들이 이런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서울시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이런 과정. 자, 광역시도 광역시장님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예정구역을 정해주면 그 예정구역을 담당하는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구청장들이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추가적으로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와야 됩니다. 자, 근데 한번 끊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 일반 시에서는 자치시장, 자치도 이런 시장님들이 자기가 그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예정구역을 정하고 또 자기 자신이 정비계획을 추가적으로 입안합니다. 정비계획을 위에 있는 관청들이 자기가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도 직접 정한다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와 요 나머지 자치시와 자치도 시가 다르다는 사실을 잘 확인하시 바랍니다. 서울시와 광역시에서는 하급자인 구청장들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와야 되는데 이런 자치시와 자치도 시에서는 이분들이 기본계획을 만들고 또 자기 자신이 정비계획도 입안하죠. 자치시와 자치도의사, 시장님이 정비계획도 입안해서 정비구역도 직접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군. 자, 군에서는 자,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바로 그냥 정비계획을 군수가 입안하셔서 정비사업할 장소에다가 정비계획을 군수가 입안해서 정비구역을 군수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을 정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특별시 광역시장님이 정비구역을 정하고 나머지 관청들 자치시, 자치도 시에서는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도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님이 직접 해주는 거예요. 직접 기본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도 직접 해서 정비구역도 직접 정합니다. 그리고 군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이 없지만 정비계획을 군수가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한다는 사실, 이런 과정을 한번 이렇게 끊어서 한번 잘 보시 바랍니다. 특별시 광역시 부분들, 자치시와 자치도 시 부분들, 군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글자로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자,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한다. 자, 지금 보면 자, 구청장 등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아래에 있는 관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 등은 이제 구청장이나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인데 그냥 구청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아까 우리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같은 사람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주민에게 서면 통지하고 주민 설명에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절차를 다 거치셔야 돼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서면 통지, 주민 설명에 30일 이상 주민 공람,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특별시 광역시장에 맡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반면에 다른 관청들,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 이런 시장님 이런 분들은 그리고 군수도 포함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서면통지,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주민공람에서 주민의견을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정비구역을 정한다. 자, 요거 아까 그림을 다시 이렇게 글자를 보신 겁니다. 다시 한번 서울특별시 광역시 밑에 구청장들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서면통지,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주민공람입니다. 자, 이게 기본계획. 우리 지난 강의에서 기본계획은 14일 공람인데 정비계획을 만들어서는 30일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조금 더 오랫동안 들어야 됩니다. 지방의 의견 듣고 특별시 광역시에 맡아 정비구역 지정 신청. 자, 반면에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님들은 그리고 군수님까지 포함해서 이런 4명의 관청들은 정비계획을 본인이 위반해서 본인이 서면통지,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주민공람,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정비구역을 정한다. 그래서 핵심이 구청장 같은 사람들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특광한테 지정 신청을 넣고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는 자기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자기 자신이 정비구역을 정한다. 이런 과정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아까 그림하고 잘 이걸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에 위반을 해서 직접 정비구역을 정한다. 이런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비계획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토지 등 수요자가 재건축 재개발의 토지 등 수요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정비계획의 위반권자, 아까 우리 구청장이나 다른 위반권자들이 있었죠. 자, 토지 등 수요자가 정비계획 위반권자한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정비계획을 빨리 좀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하면 60일 안에 반영 여부 통보하고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영 여부의 통보 기간을 연장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이 보면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 자, 우리 정비계획에는 위반 시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본계획에서 홍은동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고 3월달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라. 그게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입니다. 자,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위반 시기가 경과했는데도 정비계획을 위반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구청장 같은 사람이 정비계획을 정해진 시기까지 정비계획 위반 안 하고 있거나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이 토지 등 수요자가 빨리 좀 만들어 달라고, 이 토지 등 수요자가 재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라는 게 있는데 그 시기까지 정비계획 위반을 안 하고 있으면 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좀 빨리 만들어 달라고 토지 등 수요자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토지주택 공사 등을 시행자로 요청하는 경우도 토지 등 수요자가 제안할 수 있고, 자, 요 특히 3분의 2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제안입니다. 자, 요게 아직 기출문제에서 안 나왔던 건데 예상 문제입니다. 정비계획의 제한 사유가 이렇게 3가지 사유만 주요 사유로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기본 사유는 6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사유가 중요한 사유로 보시면 돼요. 자, 특히 3번은 토지 등 수요자가 기존의 정비계획을 바꿔달라고 변경 요청도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 등 수요자가 3분의 2 동의로, 이렇게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동의해주면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달라고도 요청, 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 사유는 이 3가지 사유를 잘 보시고 60일 안에 결과 통보 이런 것들, 토지 등 수요자가 이런 3가지 주요 사유가 있으면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사유가 정비계획 위반 시기라는 게 있는데 그 위반 시기가 경과할 때까지 정비계획이 위반 안 되고 있을 때, 토지주택 공사 등을 시행자로 요청을 할 때, 그 다음에 토지 등 수요자가 기존 정비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변경해달라고도 요청을 하는데 3분의 2 동의 얻어서 이 변경 요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정비계획의 제한.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내용, 그러니까 기본계획 내용도 있지만 정비계획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비계획은 아까 홍은동 같은 정비 예정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자, 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체에다 만드는 계획인데 정비계획은 자, 서울시에 정비 예정구역이 나오면 그 예정구역에 홍은동 정비 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을 만드는데 정비사업의 명칭, 자, 아까 홍은동 정비 예정구역에서 사업의 이제 명칭이 확정되고 정비구역의 정확한 면적, 그 다음에 홍은동 예정구역에다가 도시계획설, 공동이용설 어떻게 만들 건지, 또 그 예정구역에다가 건축물을 짓는데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것들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런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그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에서 확정되고, 그 밖에 뭐 환경보전계획, 교육환경보호, 홍은동 예정구역이 있으면 그 예정구역에서 어떻게 교육환경을 보호할 건지, 세입자 주거대책, 그 다음에 예정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언제 할 거냐, 예정시기,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자, 이런 정비계획 내용들은 조금 어려운데, 자, 속으로 공부하실 때 예정구역으로 들어가서 예정구역의 사업의 명칭과 정비구역의 면적을 확정하고, 예정구역에다가 도시계획설이나 공동이용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예정구역별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얼마로 정할 건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그 주요한 지시사항을 확정하는 계획이 정비계획입니다. 교육환경보호, 세입자 주거대책, 사업의 예정시기, 홍은동 정비사업은 언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또 이게 상계동이면 뭐 상계동 정비계획이 따로따로 나오는 거니까, 이런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출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조합원의 권리 의무, 이런 조합원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은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 거 있다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정관이라든가 법조문 자체에서 정하는 거지, 정비계획 내용에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이런 거는 정비계획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자, 정비계획의 내용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면적, 홍은동 예정구역에다가 도시계획설, 공동이용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예정구역에다가 건축물을 져서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를 확정하는 거죠. 그답게 교육환경보호, 세입자 주거대책, 그 다음에 사업의 예정 시기 같은 것들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6명이다. 자, 아까 특별시 광역시장님은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신청을 올려가지고 특별시 광역시장님이 정비구역을 정해주고, 자치시, 자치도 이런 시장군수는 자기 자신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정비구역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한번 끊고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를 끊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6명의 관청이 정비구역을 정할 때는 도시계획에는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나서 국토부 장관님한테 보고까지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5번째 정비구역 지정 효과.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갔다 오면 나왔던 파트입니다. 자, 노후한 구시가지가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거죠.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해당 정비구역 자체가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들이 결정고시가 된 곳으로 의제가 됩니다. 의제 효과. 그리고 정비구역 안에서는 이제 이 안에 이제 소유자 등이 함부로 개발행위하면 사업에 방해되니까 7가지 개발행위를 이 정비구역 안의 소유자 등이 마음대로 못하고 허가를 받는 행위로 정해지는 것이죠. 자, 의제와 허가라는 것이 지정 효과인데, 의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그리고 해당 정비계획 자체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의제 효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으면 해당 정비구역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그리고 그 정비구역 정할 때 만든 정비계획을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과정들 하나 의제 효과로 보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게 뒤에 보시면 허가, 7가지 개발행위는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바꿔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대선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대선이 우리 앞에 강의에서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구역이 있고 거기서는 대선이 포함되는데, 정의법에서는 대선이 빠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읽어보시면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 다음 7가지 개발행위를 소유자 같은 사람들이 할 때 사업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정의법상 시장군수 등은 시군구청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가지 개발행위는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우리 건물 짓고, 자, 3, 4, 5번이 토토토죠. 건물 짓고 6번에 물건 쌓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겁니다.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그리고 거기다가 용도 변경하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를 추가합니다. 자,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건물 짓고, 그 다음에 6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거, 정비구역에다가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라는 5가지 개발행위에다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와 식재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에 방해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만
이 건축물을 크게 고치는 이런 대선 같은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허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주의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이 대선 행위도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허가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이 정비에서는 이런 대선 행위는 빠져 있다는 사실을 한번 나중에 도시개발하고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허가를 안 받는 행위가 있죠. 자,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용도 변경과 중목의 벌채와 식재인데 그런 행위라고 하더라도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개발행위, 자, 농림수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농사짓는 공작물,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도 경작하는 형질변경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지장을 주지 않는 토석 채취,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안에 구역 안에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토석 채취하고 정비구역 안에서 존치하기로 한 대지에다가 물건을 쌓아두는 것. 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허가를 안 받는 행위입니다. 4번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농림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장을 주지 않는 토석 채취,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그러니까 사업 안 하고 그대로 두기로 한 땅에다가 물건 쌓는 거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는 행위로 보시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관상용 중목의 임시로 식재하는 거니까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허가 안 받는 행위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여기 지금 색깔이 다른 부분, 이 분홍색 부분들은 허가를 받는 행위로 이거 이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안 받는 것인데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안전조치 같은 경우는 허가 안 받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자, 개발행위의 사전 제한. 자, 개발행위를 사전에 제한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은, 이 개발행위 사전 제한은 정비구역 지정 앞 단계, 정비구역 지정 전에, 자, 여기 보면 장관님이나 시도지사나 신구청장님이 사전에 이런 두 가지 행위를 미리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하도록. 중요한 거는 제한 시점이 정비 예정구역 단계, 기본계획을 공람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만드는 단계에서 정비 예정구역 단계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 자, 이게 바로 이제 정비구역 지정 앞이란 겁니다. 우리 절차상에서 기본계획을 공람하고 있는 14일짜리 공람하고 있는 정비 예정구역 단계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면 정비구역 지정 앞 단계입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7가지 개발행위를 허가받고 하셔야 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허가를 받고야 됩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미리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구역 지정 효과라는 거랑 연관돼서 보시면 이 사전 제한이라는 게 정비 예정구역 단계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니까 정비구역 지정 앞 단계에서 미리 건물의 건축, 건물의 신축 같은 거나 토지 분할을 하면 토지 등 소유자 수가 늘어납니다.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소유자가 늘어나거나 토지를 분할해서 이 토지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행위를 하면 이걸 투기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정비 예정구역 단계나 정비계획 단계, 정비구역 지정 앞에 단계에서 이런 두 가지 행위를 해가지고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를 하면 투기 행위이기 때문에 3년 정도 이내에서 1회 하나여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제한 조치를 걸어서 맘대로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 시험 문제에서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거 시험 문제에서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자, 3년 정도 제한을 걸고 2년 연장이 아니라 1년 연장입니다. 그리고 제한한 행위는 7가지 행위 중에서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해서 소유자 수를 늘린다고요. 건물을 신축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죠. 토지를 분할하면 이 토지 소유자가 2명, 3명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소유자가 늘어납니다. 이런 행위를 언제? 기본계획을 공람하고 있는 예정구역 단계이니까 기본계획 만드는 단계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정비구역보다 앞 단계인 정비계획 단계에서 이런 두 가지 행위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전에 제한을 걸 수 있는데 제한이 걸리면 그것도 허가를 받고 하셔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부터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는 7가지 개발행위 허가인데 정비구역 지정 전에 사전 제한이 걸리면 건물의 건축이나 토지 분할도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한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님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님이나 시장구수 등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제한을 할 때는 제한지역이나 제한기간 같은 것 등을 미리 고시해서 알려야 됩니다. 자,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가 제안할 때는 시장군수 의견도 들어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제안은 중요한 게 이게 앞부분인 것 같아요.
장관님이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사람이 언제 기본계획을 공람하고 있는 정비 예정구역 단계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앞 단계에서 미리 투기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투기적으로 토지 분할한 사람이 있으면 3년 정도 이내에서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걸리면 그것도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되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시장군수 같은 사람의 의견도 들어서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정비구역의 해제입니다. 자, 이 파트로 좀 내용이 많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는 의무적 해제, 구청장 같은 사람이나 구청장 같은 사람은 특별시 광역시장님한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관청들은 직접 해제를 해야 되는 건데,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을 지연하면 정비구역 등을 반드시 해제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의무적 해제라고 합니다. 구청장 등이나 특별자치시나 자치도, 시장군수 등이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를 해야 된다. 자,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건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순서입니다. 기본계획 만들고 정비계획을 또 추가적으로 입안해서 정비구역을 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조합 설립으로 넘어가고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이라는 설계도 작업을 해서 분양 신청 받고 관리처분 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 앞에까지 여기 분양 통지, 분양 신청까지 넘어가지 마시고, 자, 여기 앞에 단계에서 어떤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기본계획에서 3년 안에, 자, 기본계획이라는 단계 있죠. 여기 기본계획에서 3년 안에 정비계획 그 단계로 못 넘어갔을 때, 또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서, 자, 이게 지금 기본계획에서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단계까지 넘어와야 되겠죠. 기본계획에서 3년 안에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넘어와야 되고, 또 정비구역 지정되면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으로 가야 되고, 추진위원회가 승인 나오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또 2년, 조합설립 인가 떨어지면 사업시행계획으로 넘어가는 게 3년입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오는 과정이 3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으로 가는 게 6월로 넘어온 단계,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2년, 추진위원회 승인 받으면 조합설립 인가 신청으로 가는 거 2년, 조합설립 인가에서 사업시행 인가로 넘어가는 게 3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실 때 3, 2, 2, 3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3년,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3년,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쪽으로 가는 거 2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으로 가는 거 2년, 조합설립 인가에서 사업시행가로 가는 거 3년입니다. 요 3년, 2년, 2년, 3년 같은 기간을 안 지키고 다음 절차, 요거를 위반해서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다음 절차 진행을 못하면 정비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막바로 사업시행 인가로 넘어가는 게 5년이 있어요. 이거 뒤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3년, 2년, 3년, 2년, 2년, 3년 하신 다음에 뒤에 이제 글자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기억에 글자 굉장히 많은데, 자, 이것만 읽으시면 돼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데,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출발점으로 잡는 거예요. 기본계획에서 3년 안에, 자, 우리 구청장 같은 사람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 했을 때, 자, 관청은 그냥 무시하시고 기본계획에서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으로 못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비구역을 기본계획에서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안 하면, 이렇게 되면 그 정비구역 등을 해제를 하여야 한다. 니은번 보시면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된 여기를 출발점으로 합니다. 아까 기억은 기본계획에서 출발해서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가셔야 되고, 자, 밑에 니은번의 A번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출발로 해가지고 2년이 된 날까지 다음 절차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했을 때, 정비구역에서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했을 때, 그리고 요 B번 같은 경우는 요건 참고로 보시고, 자, C번 좀 볼까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2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출발로 해서 2년 안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네 번째 조합설립 인가 받는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 했을 때, 자, 요 과정이 우리 앞에서 본 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는 거 3년, 정비구역 지정을 출발로 해서 추진위원회 승인 가는 거 2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출발로 해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러 가는 거 2년,
조합 설립 인가를 출발로 하면 3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요 과정을 제가 기본계획에서 3년 나오면 정비구역 지정문청으로 가야 되고, 또 여기 A번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면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청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 받으면 2년 안에 다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3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가면 그 2년 되는 다음날, 3년 되는 다음날에 정비구역은 의무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디귿번 같은 경우는 주어가 조합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자, 재개발 사업 하는데 20명 미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합니다. 주어가 조합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이라서 조합을 안 만들고 이런 토지 등 소유자 단체로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안 만들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가 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 막바로 5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가 신청. 자, 이렇게. 자, 이 과정이 이제 뭐냐면, 우리 앞에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추진위원회 조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에서 조합을 안 만드니까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비구역 지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가 신청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조합을 안 만들 때는 요 2년이라는 절차가 없고, 자,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토지 등 소유자가 5년이 된 날까지 사업 시행가 신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것도 5년 되는 다음 날에 이제 의무적 해제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번이 고액입니다. 자, 정비구역 해제가 하나 더 있는데 임의적 해제. 자,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의무적 해제는 자,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다음 절차 진행을 못하면 의무적으로 해제인데 요 임의적 해제는 요 6명의 관청이 다음 사유가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등을 해제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면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뒤에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한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 그 다음에 몇 년 안에 뭐 이런 말이 없어요. 임의적 해제는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추진 상황으로 목적 달성하기가 어려울 때,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했을 때,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했을 때 관청 입장에서 자 3번하고 뒤에 3번, 4번, 뒤에 그다음 6번이 중요합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죠. 100분의 30 이상이니까. 자,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사업에 반대한다. 정비구역을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건 주민들의 대다수가 해제 요청인데 여기가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30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자, 이 규정의 포인트는 뭐냐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30% 이상만 원하면 해제를 요청해서 해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이면 정비구역까지만 절차가 진행된 거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을 때는 정비구역 단계까지만 진행됐을 때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사업을 반대해서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해 줄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뒤에 6번 보세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이미 되었거나 조합 설립까지 나왔을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해제를 요청했을 때 해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도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넘어가지 말고 자, 제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6번은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까지 완료가 됐을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해제 요청했을 때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우리 앞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30% 이상만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과 6번을 잘 보셔서 하나는 과반수 100분의 50을 초과하셔야 되고 하나는 100분의 30 정도 이상만 해제를 요청해도 해제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전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만 100분의 30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도 10년 이상 경과하고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반수가 동의해주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사업이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10년 경과할 때까지 사업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상황이 좀 어려워진 경우 이런 경우도 해제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여기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했을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10년 이상 사업이 경과했는데도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3번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전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근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거나 조합 설립까지 나왔을 때는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해제를 요청했을 때, 동의해서 해제를 요청했을 때가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이렇게. 자, 이 6번 규정도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진행됐으면 이거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조합 설립 단계나 추진여 단계에서는 과반수가 동의해주면 해제를 요청을 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해제가 되면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스스로 자기 집을 보존하면서 정비하는 고치는 방식으로 다시 정할 수도 있고, 또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이 4번도 가능합니다. 국토부장관님한테 도지재생, 선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주로 이제 3번 같은 경우 보셔서 주거환경 개선구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다가 의무적 해제든 임의적 해제든 해제가 되면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다시 정할 수 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정비계획의 내용 문제인데, 정비계획에는 그 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을 만들면서 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면적, 또 예정구역에다가 공동이용시설 어떻게 설치할 건지, 사업의 예정 시기를 정하는데 조합원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 내용하고 거리가 멀고,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조합의 정관이라든가 우리 정비법 자체 내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정비계획 내용이 아니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 자,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공작물인 탈곡장, 농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이런 거 다 이게 농사 짓는 목적의 농사 짓는 목적의 공작물이니까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도 농사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가 경작지에서 할 때는 아까 허가 안 받는 행위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는 허가 안 받는 건데 경작지에서 임식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5번도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종모 배영장도 공작물이기 때문에 이게 다 공작물입니다. 탈곡장, 비닐하우스, 종모 배영장이 농산물 생산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는 것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고, 4번은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까지만 나오면 허가를 안 받는 건데 경작지가 붙으면 허가를 받는 행위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이 구청장 등이 특광에게 정비구역을 해제 요청을 해서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사유. 자, 아까 제가 토지동 수요자가 정비구역 정해지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을 출발로 하면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 규정은 아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되는 이런 기간도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1번은 추진위원회가 안 만들고 사업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그럼 추진위원회가 없을 때는 막바로 정비구역에서 조합 설립 쪽으로 넘어가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자, 2번 보겠습니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조합이 설립인가 받으면 3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 신청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3년,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쪽으로 가는 거 2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으로 가는 거 2년이고, 조합 설립 인가에서 사업시행 인가로 가는 거 3년이니까 이거 맞죠? 자, 이거는 이제 정비구역을 3번 지문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출발로 했으니까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으로 가야 되고, 요거 4번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3년이 된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문제는 5번이 틀렸는데 토지 등 수요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 20명 미만이라서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수요자가 하게 되면 토지 등 수요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이게 의무적으로 해제되는 사유가 되는 거니까 5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을 5번으로 보시고, 아까 1번은 설명이 좀 빠진 건데 1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정비구역에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으로 가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런 기간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법 체계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꼭 이렇게 우편 주소 알려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고, 또 제가 이메일로 우리 그동안 풀었던 기출문제나 이런 예상 문제 같은 거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 공법 자료를 좀 나눠서 우리 올해 모두 다 합격해서 우리 공부를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우리가 진행되면서 공법 공부가 좀 어려운 공부니까 특히 이제 오늘 배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한번 복습해서 여러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